기업이 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러한 기금들이 투자를 해줄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 총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 총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부양이 되겠죠. 사실은 그게 제일 파워풀합니다. 안 했을 때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때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고요. 망하지 않게 잘해라. 교수님, 근데 이번 책에서는 ESG 투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주셨거든요. 이게 가뜩이나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정말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또 ESG라는 주제를 꺼낸 이유도 저는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시기일수록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거든요. 비판적 사고. 그렇죠.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 것인지 검증할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ESG라는 테마가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ESG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증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이 ESG를 잘하면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ESG를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ESG를 한 번 잘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건가? 계속 잘해 오른다는 건가? 주가가 오르는 건가? 수익률이 오르는 건가? 뭐가 근거지? 회계 분석을 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사실 굉장히 없어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이 ESG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왜 주가랑 연결이 되는지까지의 이 논리의 사슬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ESG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 굉장히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남의 비즈니스에 초치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럴 때 이러한 누군가의 주장들이나 아니면 뭔가 어떤 분석들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해 봐야 되고 실제로 이러한 주장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다뤄보려고 하다 보니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ESG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혹시 그 개념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ESG는 환경하고 사회하고 거버넌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거버넌스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ESG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거 모르지 않아요. 기업이 나쁜 일을 하면 벌 받죠. 그리고 기업이 반사회적인 일을 해도 벌 받아요. 거버넌스가 나쁘면 자멸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국가나 규제기관이 기업에게 규제를 할 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ESG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 보통 기업에게 친환경적인 일을 해라. 기업이 좋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해라. 아니면 기업의 거버넌스를 명확하게 해라라는 거는 규제기관이 관여할 일, 뭐 공정위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관여할 일이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는데 ESG는 되게 특이하게 금융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게 ESG적인 활동들을 강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냥 정부가 기업 나쁜 일 못하게 규제해야 돼라고 했으면은 저도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래 그럼 정부의 판단이지. 그리고 기업은 정부가 규제하는 만큼 하겠지. 라고 하고 넘어갔을 일들인데요. 투자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전 직원들이 하루 일 안 하고 강남역에 나가서 다 쓰레기를 주워요. 그러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뭐해 이래야지. 일반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내 돈으로 하면 화가 나죠. 그렇잖아요. 삼성전자에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박수 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강남역 거주자들은 아주 좋아하겠지만 내가 삼성전자 주주라면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빨리 반도체 만들고 해야지. 그렇죠.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기흥에다가 공장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가 테마파크를 하나 만들어서 기증을 한다 그래요.
주주들 입장에서 화가 날 거잖아요. 왜 이상한 데다 돈 쓰고 있냐. 그렇죠. 나는 그거 하라고 돈 준 거 아닌데 이게 핵심이에요. ESG의. 도대체 그러면 왜 투자자들은 아니면 왜 이해관계자들은 내 돈을 가지고 기업에게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도록 요구해야 되느냐인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사실 ESG가 많이 또 부각이 된 게 국가적으로 아리백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또 이게 기업 더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더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환경적인 모멘텀에 있어서는 사실 기업들이 뭐 결국에는 가야 될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에 확실히 좀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ESG가 윤리적으로 옳냐라고 하면 맞습니다. 인류에게 필요하냐? 맞아요. 당위적이냐? 맞습니다. 기업이 해야 돼요. 거기까지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왜 하라 그래야 되냐? 투자자 입장에서 뭘 알아야 되냐? 철저하게 금융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기업에게 이게 단순히 비용이에요. 위험을 피하기 위한 비용인 게 안 했을 때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때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했을 때 우리 회사 정문에서 시위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임원진들이 테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이러한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이 비용으로 지출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슈가 없어요. 그냥 비용.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에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 마이너스가 되는 가치는 감당할 수 있다. 인 거라면 오케이인데 그 논리가 아니라 ESG를 하면 주주 가치가 올라가요. 는 도대체 왜? 라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실제로 지금 ESG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ESG를 하면 돈을 쓰죠. 네. ESG를 삼성전자가 잘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까요? 아니죠.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ESG를 잘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라는 생각보다는 망하지 않게 ESG 잘해라 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ESG에 관한 이슈는 주가를 부양하는 이슈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이 기업이 직면한 잠재적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뭔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일단은 진짜 이 뒷문을 막기 위한 용도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대부분의 인식은요. 그렇기 때문에 ESG라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요라고 하면은 다 네?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근데 특이하게 최근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ESG 평가 점수라는 게 자꾸 리포트에 나오더라고요. 이 자체가 잘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거를 왜 또 평가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제가 바로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저는 그 ESG 평가 점수나 ESG 지수를 보면 화를 냅니다. 일단 왜냐하면 일단 너무 많은 회사들이 그걸 매겨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고요. 실제로 그게 기업의 ESG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런 ESG 점수를 만들어 놓고 기업들에게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받는 피평가자가 평가자로에게 돈을 주고 평가를 받아요. 되게 이상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점수를 믿을 수 있느냐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의 ESG 성과를 제대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ESG 잘하는 기업이 그러면은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더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예스라 그래요. ESG 점수를 매기는 기관들이 예스라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은 아닌데 맞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엉망진창이네요. 그러니까요. ESG 컨설팅 기업들이죠. 이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ESG 잘한 기업들 보세요. 주가가 올라요라고 하고 회계 분석을 보여줍니다. 회계 분석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베타가 양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돼요. 굉장히 화가 나는 건 Y축에다가 가격을 놔요. 근데 우리가 Y축에다 주가를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돼요. 일단 수익률을 놔야 됩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틀렸어요. 근데 이게 ESG 성과 점수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통계 근거를 가져오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째, 이미 회계 분석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자체에는 트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차분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끔 수익을 갖다 놓고 분석을 해서 양을 갖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소리냐면요. ESG를 잘 해요, 기업이.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해요. 그러면은 그 ESG를 잘한 그 성과가 수익률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요. ESG를 잘했어요, 기업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잘해서 기업의 주가가 100원에서 150원이 됐어요. 그랬더니 내일이 됐는데 이 기업이 ESG를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또 200원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은. 또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날은 기업의 주가가 250원이 됐어요. 이게 ESG가 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잖아요. 수익률이 양이라는 소리는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주가가 오른 채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양이라는 의미는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첫날 ESG를 잘하고 유지를 하는데 주가가 100원, 150원, 200원, 250원이 됐어요. 4일 동안. 그러면 주중 화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첫날에 다 올랐었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천히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언더리액션이라고 부르거든요. ESG를 잘해서 300원이 올라야 되면 주가가 효율적 시장이라면 처음에 다 올랐었어야지. 왜 3일에 걸쳐 올라요? 무슨 소리냐면 ESG를 잘한 기업의 수익률이 플러스로 나오고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이고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투자자들한테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ESG를 한 번 잘했는데 어떻게 수익이 계속 좋죠? 한 번 잘했으면 수익이 한 번 좋았다가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이 올랐다 유지가 돼야 된다는 소리는 수익은 올랐다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올랐다 떨어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왜 수익이 유지된다고 하지가 하나. 수익이 유지된다는 의미는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한 번에 올라야죠. 그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요 세 가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게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ESG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서 하던 얘기들을 엿다 담은 거예요. 재무분석이라는 강의에서 하던 얘기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담은 건데요. 검증해 보셔야 돼요. 제가 방금 그랬죠. ESG 성과가 수익에 영향을 미쳐요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럼 주가가 천천히 오른다는 의미인데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검증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내 돈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핵심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뭐 비단 ESG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고를 애초에 탑재를 해놓고 투자에 좀 적용을 여러 분야로 시키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가 나빠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20%라는 수익률을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20% 수익률을 준다고 해도 오케이가 되는데 수익률이 나쁘고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오면 의심을 해보겠죠.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워낙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올랐던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다 보니까 기대치 자체가 다른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무리를 하시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소중한 자산을 지금 시기엔 더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ESG라는 게 기업에 어떠한 가치 영향을 주는 것인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사실 결론인 거죠. 금융적으로 봤을 때 기업에게 ESG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기업 주가에요 결국에.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죠.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찢어서 일부러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영업이익이 오르는 방법이죠. 그렇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요. 그러나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더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대감. 그렇죠. 기대감 아니면 유동성. 기대감은 뺄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감은 저는 사실 사기와 맞물려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기대감을 부풀린다라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기대감을 부풀린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개인 투자자로서는. 그래서 그건 빼고 두 가지 측면에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ESG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익에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거든요. 일단은 ESG를 마케팅으로 쓰던 시절이 많았어요. ESG를 마케팅으로 쓰던 시절이 많았고 그 시절에는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페어트레이드로 재미를 많이 봤죠. 물론 내가 스타벅스가 페어트레이드를 한다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되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면 그게 좋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죠. 문제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시절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다 ESG 하니까요.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스타벅스가 되게 좋은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페어트레이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최소한 주장은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마케팅적으로 ESG를 쓸 수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지만 지금은 이게 많이 희석이 됐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ESG는 큰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손충당금이 줄 수 있어요. 대손충당금은 기업이 어떤 특별하게 큰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는 현금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 현금은 보통 기업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대손충당금만큼은 투자가 될 수 없어요. 보험금이에요. 그 액수가 준다는 거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즈니스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활발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쓸 수 있는 가용한 운전 자본이 느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기업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활동을 하고 더 친노동자적이고 더 좋은 그 노동 환경을 개선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기업은 대손충당금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나옵니다. 약하죠. 약해요. 대신 문제는 그게 얼마나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ESG라는 이 주제가 아니면 활동이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은 더 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요. 어떻게 규제를 하냐면 기관들에게 ESG 펀드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연기금들도 ESG를 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강조해요. 블랙록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보니까 ESG를 기업이 해서 그 풀에 들어가면은 투자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동성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ESG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러한 기금들이 투자를 해줄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러면은 유동성의 풀이 넓어지는 그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유동성을 깊이와 너비로 따지는데 한 기관이 더 많은 돈을 쏠 수 있는 거를 깊이, 여러 기관들이 쏘는 걸 너비라고 부르거든요. 그 풀 자체의 깊이와 너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 총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 총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부양이 되겠죠. 사실은 그게 제일 파워풀합니다. 그러면 하방 경쟁력이 확실히 더 강해지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ESG를 안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ESG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ESG가 기업의 이익이나 아니면 성과나 아니면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입니다.